쌈무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넷 끝판왕 광고주님께서 또다시 광고를 주셨습니다. 쌈무이 채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원래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고요. 지금 가입하지 않더라도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챙겨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여기보다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굳이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시간 아끼실 겸 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끝판왕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809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 참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산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만나자마자 궁금해지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인사말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댓글이랑 막 보니까 너무 좀 데자뷰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왜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인사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돼지 꿈꾸고 똥 밟는 남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려고 보니까 그게 꿈이어서 다시 출근해야 됐던 남자 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돼지 똥 꿈꾸고 똥 실제로 밟았다가 국밥도 안 먹고 로또도 당첨 안 된 우리 강산희님. 네. 요거는 제가 우리 멤버십 영상으로 올릴 거거든요. 자세한 사연은 멤버십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산희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제가 다녀온 곳, 보고 온 곳이라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할 건데, 짧은 에피소드 3가지랑 이제 메인 2가지인데, 메인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짧은 에피소드 3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할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한 보름 사이에 연속해서 이제 어떤 곳이랑, 하나는 최근이죠.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저랑 카톡도 하시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카톡을 남기고 제가 음성 녹음도 제가 직접 하고 제가 단님이나 이제 추망님처럼 그림 소질이 있었다면 그림으로도 남기고 싶었던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솔솔 떠오르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 얘기하기 앞서 사모님 혹시 포증이라고 아실까요? 포증? 네. 그건 뭐죠? 포증하면 잘 모르시는데 이분 호가 청천이에요. 탕관 포청천하면 다 알거든요. 아, 옛날에 네네네. 왕조마한 장영조호. 그죠. 그분이 이제 실제 송나라에 있던 포증이라는 분, 호가 청천이고 이 사람이 실제 모티브가 된 드라마가 이제 포청천이죠. 이분의 일화가 참 많은데 실제로도 이제 청백리의 대명사였다고 해요. 판결도 잘 내리는 걸로 유명했고 지금은 신격화해서 신당에 모시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 설화에 보면 지옥 5대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설화 중에 제자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대요. 나는 현세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방 관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잠이 들면 꿈에서는 지옥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했대요. 네. 잠을 자면 지옥에서 일을 하고 깨면 지방 관리로 일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약간 유체이탈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을까. 강산희님처럼. 그럼 이분도 만약에 지금 살고 있었다면 사모님한테 사연을 제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얘기를 해봤어요. 제 얘기를 다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3년 전쯤에 제가 늘 거실에서 잠을 자요. 그때는 지금 집은 아니고 거기서 되게 많이 봤던 집인데 아들이 안방을 써요. 저는 항상 아들이 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항상 안방을 쓰고 저는 거실이나 작은 방을 쓰는데 하루는 아들이 오늘 주말이니까 아빠 거실에서 나 TV 보다가 자도 돼 하길래 제가 그래 그럼 아빠가 방에서 잘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전 침대에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뒹굴뒹굴 뭐 뉴스 좀 보다가 핸드폰으로 다행히 일찍 잠이 들었나 봐요. 잠이 들었다가 뭔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잠을 깨서 일어나 앉아보니 아들 방 바닥에 온통 영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수는 최소한 10대는 돼 보이더라고요. 방이 꽉 찬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야 너네는 뭔데? 라고 물어보니 대꾸도 안 해요. 지들끼리 웅성웅성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범이 온다. 이 딱 4글자였는데 전 처음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범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범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범이. 예, 그런 줄 알았는데 범이 온다라고 하고 애들이 오들오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떠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자체가 애들이 잔뜩 겁을 먹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무서우면 도망가면 되지 왜 남의 집 안방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 당시 저희 집 구조가 되게 좀 독특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딱 안방, 아들이 그 당시 살던 안방 방문만 딱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였어요. 안방 문이 끽 열리더니 현관 앞에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가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흐물흐물. 진짜 호랑이인가 싶은 거죠. 호랑이가 우리 집에 왜 왔을까? 처음에는 솔직히 좀 겁이 안 났죠. 뭐 겁 안 내니까 원래. 더 공기가 무거워지고 애들은 점점 얼굴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무슨 이런 걸 다 보지 내가? 천천히 다가오던 그 호랑이는 다행히 거실 쪽으로 빠지지 않고 거실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안방 문 앞에 탁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세가 휙 낮춰지더니 휙, 휙, 휙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 연가 하나씩 휙, 휙 할 때마다 사라져요. 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때부터는 좀 무섭죠. 제가 뭐 그런 것을 참 잘 보긴 해도 되게 무섭게 좀 공기가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저도 욕 대신 존댓말이 튀어나간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가들 하나씩 사라지고 이 호랑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침대 옆 구석 쪽으로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붙습니다. 나한테는 안 오겠지. 난 연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다 사라져가고 한두 놈 남았을 때까지 이 두 놈 얼굴을 보니까 거의 뭐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야, 진짜 무섭던데 이게 뭐지? 이런 거 뭐지? 하는 순간 마지막 연가까지 채간 뒤에 이 호랑이가 저랑 딱 한 3발자국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근데 의뢰 호랑이는 4발로 쓰죠. 저는 이제 조금 무거운 공기에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눈을 치켜뜨고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호랑이가 갑자기 대뜸 2발로 쑥 하고 일어서더라고요. 뭐지? 호랑이가 2발로 서기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고개를 힘겹게 들었어요. 보려고. 근데 그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아까는 분명 4발로 채갈 때는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웬 옛날 시대의 남자 하나가 호랑이 모피만 딱 입고 있는 거죠. 딱 서서 저를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뢰에 막 춤추는 귀신이 무섭니 막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저만 쳐다보는 게 전 더 무섭거든요,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없이. 1분 정도 그렇게 대치만 하고 있다가 어쨌든 말은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잠은 깰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어디 사는 누구 강산입니다. 늘 하는 레파토리죠. 강산이라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이분은 약간 한 40도 정도로 튼 상태에서 얼굴만 돌려서 저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얼굴도 좀 수염도 좀 있고 옛날 뭐 산적 두목 같은 드라마에 보면 이게 뭐 호랑이 모피나 곰 모피 막 이런 거 두르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행색이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입만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뭐지? 이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다행히 이 사람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저 잠에서 깹니다. 꿈이더라고요. 이거 좀 희한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들한테는 잘 안 해요.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작가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만 얘기를 해요. 그분은 무교적인 일이나 이런 거를 글로 배우신 분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으시고 실제로 무당분한테 가서 인터뷰도 직접 하시고 사주 관련한 공부도 직접 독학을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아는 법사님을 통해서 무당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와, 저는 저희 집에 당시 저희 지인들이 아무도 안 왔을 때거든요. 그 무당분이 저희 집 구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문 열고 바로 보이는 그 방이 무슨 방이냐 아들 방인데요. 그 방이 엄한 거 참 많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뭐 대주가 알아서 잘 하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집 구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꿈을 꿉니다. 잠을 자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졌어요. 제가 일어나졌다고 표현하는 거는 몸은 자고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저희 집 아파트인데 당시에는 그냥 주택 마당 앞이더라고요. 여긴 또 어디냐. 한참 걷다 보니까 빈 공터가 나와요. 공터에 농구 골대가 있고 친구로 보이는 애들이랑 저가 갑자기 농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농구 골대만 딱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다가 친구들 3명이서 동시에 제 등 뒤를 쳐다봅니다. 계속 멍하니 바라보길래 제가 고개를 들려보니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근데 그 집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어깨 높이에 담장이 있는 집이었어요. 옛날 8, 9년대 가옥 같은 한 채가 있고 그 마당 한가운데 정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벚꽃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벚꽃나무 치고는 기둥이 너무 크고 과일 같은 것도 막 열려있고 잎이랑 나뭇잎이랑 꽃잎이 전부 하얀색이었어요. 나무 자체도 하얗게 발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빛이 나니까 와 무슨 저런 데가 있나. 멍하니 바라보다 등을 돌려보니 이미 친구들은 사라지고 없고 농구 골대 손에 들고 있던 공마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빈 공터에 저와 그 집만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건 또 뭐냐.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둥둥둥둥 찰랑찰랑찰랑찰랑 둥둥둥둥 찰랑찰랑찰랑찰랑 딱 이 템포였어요. 소리도 제가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둥둥둥둥은 북소리처럼 들렸고요. 찰랑찰랑 소리는 방울 소리인데 뭐 상점 들어갈 때 나는 그런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되게 좀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방울 여러 개가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방울 소리가 끝나면 나무가 스스스스 하고 흔들렸어요. 그러면 나뭇잎이 되게 예쁘게 막 흩날리기도 하고 그 소리에 계속 멍 때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몸이 그 집 쪽으로 스멀스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닌데 싶어서 저는 뒤돌아섰죠. 난 저기 안 가고 싶은데 뒤로 돌아서 걷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 자석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저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흙밭에 손톱을 탁 힘을 줘서 버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도 전지는 못하고 딸려가지 않으려고 온 손톱에 힘을 다 쓰니까 손톱이 터지고 깨지고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점점 힘은 강해지고 나를 안 갈 거라고. 내가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뭔데 여기 어딘데 소리 막 질렀어요. 한참 얼마나 버텼는지 도저히 힘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손을 딱 놓는 순간 청소기 먼지 빨려가듯이 축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있는 힘껏 소리치면서 버티다가 다행히 잠에서 깼는데 얼마나 손에 힘을 주고 있었는지 제가 손가락 끝을 막 구부린 채로 잠에서 깼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특이하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뭘 나한테 보여주는 걸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잠이 들자마자 또 욱하니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좀 기운이 없는 듯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행태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시는 날이 있고 땅을 짚고 일어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굉장히 선명하게 뭔가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날은 선명하게 보이긴 하는데 제 자의 반, 타의 반처럼 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날도 현관문 열고 밖에 나가보니 웬 공원이 하나 펼쳐지는데 굉장히 큰 공원이었어요. 산책로가 보이고 옆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체육관 같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는 뭘까 싶어서 뛰어 들어가 보니 강당에는 사람 한 수백 명 정도가 가득 차 있고 질서정연하진 않지만 우글우글하고 있더라고요. 여긴 또 어디냐 싶어서 비집고 물어보는 거죠. 야, 너건 뭔데? 여기 어딘데? 물어봐도 아무도 대꾸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주변을 막 둘러보니까 건물 내부를 한쪽 면에 2층, 3층 객석처럼 보이는 관중석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사내 체육대회를 하듯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시선은 전부 1층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신기하네. 그럼 절로 올라가 볼까 싶어서 계단을 찾아봐도 계단이 없어요. 그냥 텅 빈
강당 위에 그냥 객석만 2개 딱딱 있더라고요. 펄쩍펄쩍 뛰어보니 다행히 2층까지 뛰어지더라고요. 뛰어 올라가 보니 아까 제가 밑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빽빽히 앉아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었어요. 정말. 그래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저 끝에 빈자리처럼 보이는 조그만 틈이 하나 보이길래 잽싸게 뛰어가서 그 자리에 제가 앉습니다. 앉아서 야 여기 뭐 하는 덴데? 라고 물어보니 그제야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데 전 순간 무슨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얼굴은 갸름하게 뭔가 보이는데 눈, 코, 입이 있는 자리가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얘는 정말 저를 대놓고 한 뼘 정도 사이에 두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뭘 보는데? 뭐 물어봤나? 뭐 끌어보노? 라고 물어봤어요. 야, 저 밑에 있는 애들 혹시 다 망자들이가? 라고 물어봤어요. 참 오지랖도 넓지 저도. 그러니 정말 그 2층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마네킹 수백 개가 저를 딱 보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순간 조금 무서웠어요. 좀 쫄아가지고 알았다 안 물어볼게. 내려가면 될까 애가. 야 근데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뭐 하는 데인데 물어보니까 그제야 제 왼쪽에 있던 애가 첫 마디를 딱 열었어요. 여기는 몇 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관 뭐 3관, 7관 이런 관이 아니라 이름인 것 같아요. 몇몇 관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뭐 어디서 왔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전라남도 무슨 시 무슨 동에서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 여기는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희한하네. 말해줘서 고맙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1층으로. 뛰어내린 이유가 들어온 입구가 3개가 있었는데 입구는 다시 사라지고 없고 정면에 제가 2층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문 3개가 딱딱딱 생겼는데 검은색 문이었어요. 을의 문이라 하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뻥 뚫린 검은색 암흑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 3개가 똥똥똥 생기더니 사람들이 천천히 그 구멍 사이로 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저 안에는 대체 뭘까? 뛰어내려서 가본 거였죠. 그쪽에서 얼굴만 들이밀고 봤어요. 물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암만 오지랖이 높아도 그까진 저도 선이란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얼굴만 내밀고 안을 쳐다보니 사람들은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지나가자마자 놀이공원에 보면 후름라이드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배를 타고 물 밑으로 탁 뛰어내린 약간 그런 느낌의 흐르는 물이 있고 그 위에 배가 한 척 떠 있는데 배는 흐르는 물인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배를 올라탔고 저 배를 정말 타고 싶은데 탔다가는 집에 못 올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아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개를 돌려 나와서 건물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무슨 관이라고 했던 것만 첫 번째 사연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에피소드를 끝으로 메인 에피소드가 들어갈 건데 그렇게 3번의 꿈을 꾸고 며칠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이거는 아직도 제가 소름 좀 끼치긴 한데 저는 귀신을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소름 끼친 게 아니라 정말 보지 못했던 걸 볼 때가 좀 더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날도 제가 몸이 훅하니 일어나진 날이었고 현관문이 아닌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보인 곳은 웬 마을이었어요. 지금 같은 마을은 아니고 한 7, 80년대 사진으로 봤던 그런 마을처럼 보였는데 제가 그 마을 사이를 막 뛰고 있더라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을 했고 점점 속도는 붙고 성큼성큼 뛰기 시작하는데 이미 뭐 사람 키 높이 이상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힘차게 뛰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느 산 입구였는데 그 산 입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 마디를 제가 내뱉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였어요. 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름 모를 나무와 꽃들은 무성한 게 만져보기도 했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처럼 맑은 냇물이 흐르는데 그 냇물 따라 올라가 보니 정말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 와 여기는 실제로 있는 곳이면 진짜 와봐야겠다라고 제가 그 속에서도 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거나 물귀신 같은 애들이 얘기할 때도 약간 좀 그렇게 들리던데 사람들이 이제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물속에 있어도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약간 웅얼웅얼 하듯이 이렇게 들리는데 먹먹한. 그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 속에서는. 어쨌든 구경을 한참 하다가 산길을 막 따라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고
산 중턱쯤 오르니까 아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버렸어요. 다행히 보름달 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산길은 보였고, 그래서 저는 길 따라 계속 오르고 있는 중 저 멀리 불빛들이 막 보여요. 마을처럼 보이는 군락 같은 곳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횃불들을 피워놓은 곳인 줄 알았어요. 일반 조명빛과 불빛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횃불을 피워놓은 곳인가 보다 싶어서 뛰어 올라가 보니 마을 입구였는데 온통 똑같이 생긴 집들이 한 수십 채가 있었어요.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가 이 집 구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 주변을 돌면서 다 만져보고 다 봤거든요. 검은색 집인데 한 층짜리 구조고, 수상 가옥이라고 하면 기둥 4개를 박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네. 약간 그런 형태인데 그 기둥이 높은 건 아니고 딱 제 무릎 높이 정도의 똑같이 생긴 집들이었어요. 막 둘러보고 보니까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집이라면 의뢰 문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텅하니 그냥 그 집만 있는 거죠. 입구도 없고 나오는 문도 없고 볼 수 있는 창문도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횃불로 보였던 그 불빛의 정체는 뭐냐면, 지붕 위에 수백 개의 촛불들이 다 있었어요. 집집마다 똑같이. 그럼 저 위가 궁금하니까 올라가 봐야겠다. 또 펄짝펄짝 뛰기 시작을 합니다. 한 2번, 3번 뛰어 오르니까 지붕 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지붕 위에서 본 장면은 솔직히 처음엔 조금 소름이 좀 돋았어요. 지붕 전체가 촛불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가운데 다과상보다 조금 큰 제단 2개가 딱 놓여 있어요. 첫 번째 제단에는 한 사람의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대기 같은, 왜 아기 때 사진도 있고 유아기, 청소년기 막 이렇게 거치면서 노년의 사진까지 다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증명사진이 아니라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찍는 옛날 필카 시대에 그런 사진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질서정연하지는 않지만 그 수십 장의 사진들 사이에 2층 재단이 보이고 재단 위에는 노트들이 가득 있었어요. 해외에서 이제 큰 사고 같은 거 나면 추모공원 같은 거 만들어서 사진 붙이고 메모지 붙이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기는 했어요. 왜냐면 사진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위에 놓여 있는 노트들은 두께가 조금 있었고 일반 편지 같은 형식의 글들도 몇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노트를 하나 집어듭니다, 제가. 집어들고 펼치기 시작을 해요. 글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다 봤어요. 첫 번째 제가 올라간 집은 남자였고 머리가 좀 벗겨진 덩치가 있으신 남자분 집이었는데, 글은 읽기 시작을 하는데 한글이기 때문에 글은 다 읽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보이는 글자들은 단어 이상 조합이 되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난독증 걸린 사람처럼 글은 읽어지는데 내용을 제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원래 10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노트를 내려놓습니다. 노트 내용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일기 같은 형식 또는 편지 같은 느낌이었고, 옆집으로 뛰어넘어가 보는 거죠. 그 집은 여성분이 그 집 주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은 노년 사진은 없었어요. 어쨌든 그분도 똑같이 사진이 여러 장 있었고 옆집처럼 노트도 있었고, 글을 한참 보고 싶어도 안 봐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한두 집 더 이렇게 사진 구경을 하다가 지붕 위에 우뚝 서서 멀리 산 주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저 멀리 건너편 산에 또 다른 마을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마을의 불빛은 여기처럼 횃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조명 같은 굉장히 밝은 불빛의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저길 가봐야겠다. 지붕에서 벌쩍 뛰어내려서 성큼성큼 뛰어서 어느덧 그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 마을은 아까 본 곳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어요. 신식 구조물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단독주택인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집이. 그리고 한쪽 면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 높이에 담이 있고, 근데 담은 딱 삼각형으로만 쳐져 있고 한쪽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집도 사각형 모양의 집인데 한쪽 면이 다 통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뚫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안 내부가 훤히 다 보였어요. 아까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물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사람이 집집마다 한 명씩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뭐 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을 주변을 돌면서 또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집집마다 있는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무슨 수행 비서 또는 집사처럼 보이는 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꼭 하나씩 서서 옆에 있다는 거죠. 집주인들은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딱 서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냥 집사처럼 옆에 딱 대기하는 사람처럼 서 있더라고요. 와, 여긴 대체 뭐냐? 아까 저기 있는 마을은 뭐고 여기는 뭐냐? 그렇게 한참을 돌다가 어느 집 앞에 제가 딱 멈춰서고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제가 얼굴이 딱 마주칩니다. 아씨, 소름 돋아버렸네. 그 남자와 저랑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딱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다른 집들은 다 저를 봤을 텐데 또 반응이 없었는데 이 남자는 저를 딱 보자마자 고개를 빼꼼 내면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내밀더니 식탁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저랑 담 하나를 앞에 두고 뻥 뚫린 데 서 있긴 했지만 담벼락 옆에 전 서 있고 저도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담 안으로는. 그 남자는 저랑 한 대여섯 발 남겨두고 마당 앞에 딱 섰고 그 수행 비서처럼 보이는 그 남자도 뒤따라 나왔지만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그 남자 옆에 다시 섰고 그 남자와 저랑 눈이 마주치고 한참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남자가 저한테 입을 열었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산이야 였어요. 그리고는 제 대답도 정말 놀랐던 게 야, 무이야, 야, 산이야. 이 얘기만 몇 번 반복해서 주고받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제 자의도 있지만 또 무언가가 저 대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긴 했지만 야, 무이야, 니 10년 전에 죽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찝찝해. 그러면 아까 범이 나왔으니까 뭐 범이라고 할게요. 범이 하지 말고 현이. 현이는 제 아들이라서 안 되고. 깜짝 놀랐네. 뭐가 나을까요? 한이. 노래 아니 한이님 지금 채팅창에 계셔서. 아하. 뭘로 할까요? 서봐. 다시 할게요. 그 남자는 저와 5발자국 정도 앞에 대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 옆에는 수행비서처럼 보이는 남자는 제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듯 옆에 서 있기만 했고 저랑 한참 바라보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산이야. 다행히 놀랍게도 제 대답은 야, 서봐 였어요. 산이야, 서봐, 산이야, 서봐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제가 말한 건 야, 서봐. 니 10년 전에 죽었잖아 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는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산이야, 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물어봐? 지네 집 마당 앞에 서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뚱맞게. 근데 전 또 자연스럽게 또 대답을 해줘요. 내 김에 계속 살다가 지금 전라도 얼마 전에 이사 왔다. 그러니까 얘가 또 그걸 갸우뚱해요. 야, 왜 전라도 모르나? 니 내랑 같이 김에 살았다 얘가. 김 모르나? 거기 또 갸우뚱해요. 거기가 어딘데?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는 어딘데?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무슨 관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관이 아니라 지금 표현을 하면 뭐 무슨 구 무슨 동 그런 느낌처럼 들렸어요. 이전 사연에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여기는 무슨 관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관? 여기 이름이 무슨 관이야? 물어보니까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산이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야, 니는 근데 왜 안 나오고 거기 있냐? 이렇게 몇 번 주고받다가 제가 한 발짝 다가서려고 하니까 친구도 저쪽으로 다가오려고 했고 옆에 서 있던 이제 그 남자가 그제서 이제 제지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와 그 친구 사이에 한 발자국 딱 앞에 내밀어서 더 이상 문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뭔데? 옆에 사람 뭔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요. 야, 서봐. 옆에 사람이 누군데? 야, 얼굴 자세히 좀 보자. 뭐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더 이상은 못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옆에 있던 남자랑 저랑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 이전에 봤던 제가 마네킹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얼굴은 갸름하고 보이는데 눈, 코, 입 자리가 분명히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선명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남자랑 저랑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헉 하고 잠에서 깹니다. 제가. 이게 불과 몇 초 전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섭이랑.
근데 이 친구가 누군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제 친구들 중에는 사고나 스스로 떠났거나 아파서 간 친구들이 분명히 여럿 있었어요. 남자였으니까 딱 2명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구였지? 몇 초 전에 보고 왔는데도 내가 스스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이제 그 작가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 여기가 어딜까라는 공통점을 저와 네. 누나가 요건 나중에 무쌈이 분들께서 산이 제가 어디를 갔다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사연은 거기서 끝이고요. 두 번째는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이게 제가 해운대 호텔 근무할 때 사연 제가 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사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두 번째 참여.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밤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자고 있다가 오전에 겨우 잠이 들었었는데 잠 들자마자 느낌이 쎄했어요. 오늘은 분명히 일어나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버티다가 결국은 에레 모르겠다 힘 빼고 나니까 훅 하니 일어나졌고 방문을 열고 보니 집에 거실이 나와야 되는데 거실이 아니라 웬 오래된 식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 건물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바닥은 나무. 그래서 걸을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한 10인 식탁 정도로 되어 보이는 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문 앞에 제가 섰으니 얘기를 하죠. 와, 여기 또 어디고? 하는 순간 그 10명이 동시에 일어나더니 저를 바라봅니다. 무죄를 보노, 씨. 확, 씨. 죄송합니다. 원래 욕까지 했어요. 지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무거우면 자연스레 누구십니까? 저는 강산입니다. 라고 하지만 애들은 좀 포스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큰 소리 치고 욕을 한 거죠. 그렇게 막 소리 치고 있으니까 저기서 웬 여자 하나가 후다닥 뛰어나와요. 그리고는 제 손을 탁 낚아채더니 뛰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이거 로맨스 영화도 아니고. 애가 원피스 같은 걸 입었는데 손목을 딱 잡혔는데 손목이 막 시큰시큰할 정도로 좀 차갑더라고요. 얘가 저를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해 2층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되게 독특했어요. 건물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계단인데 2층이 한쪽에 있고 3층이 또 그 위쪽에 있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밑에서. 희한한 구조죠. 그런 구조는 있을 수가 없죠. 원래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어딘가 막 얘가 찾는 것 같아요. 속으로 솔직히 저는 처음에 새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연에도 새끼 얘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듣고 왔구나. 먼저 왔네. 그러면 사연 하나 더 늘고 좋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저는 따라다닌 거죠. 계속. 그래 데리고 가봐라.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저는 빈방을 찾는 줄 알았어요. 빈방을 찾아야 쥐도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한 10명 정도의 무리들이 다 한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또 저를 쳐다보고 그럼 전 또 윽박 지르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얘가 안 되겠는지 여자애가 다시 1층까지 뛰어내려옵니다. 아까 제가 섰던 곳에 서니까 정면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문이 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아까는 뭐 집중 안 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 문 앞에까지 뛰어가더니 문을 꽝 하고 여는데 그 소리가 정말 컸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펄짝 뛰어내립니다. 문 앞에서. 밝은 빛이 막 들어오는데 펄짝 뛰어내리더라고요. 건물인데 왜 입구에서 뛰어내리지? 하고 이제 저도 앞에 나가서 보니 이 여자가 뛰어내린 곳은 선창가였어요. 선착장이라고도 하죠. 큰 배를 정박시키면 앞쪽으로 다 내리지 않잖아요. 옆으로 내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착장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선착장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뭐야? 그럼 이게 배였어?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높은 건물이 배라고? 와, 오늘 사이즈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저도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다시 저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저는 본 것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빨리 스캔을 했어요. 선착장 크기와 주변에 있던 뭐 다른 배들 다 보고 이 여자가 뛰어가는 방향 쪽으로 보니 되게 낮은 언덕 올라가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길 너머에는 쭉 뻗은 정말 쭉 뻗은 길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여긴 어딜까?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새끼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을 텐데 싶은 거죠. 같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밑에서 봤던 그 올곧은 길로 딱 들어서자마자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그리고는 걷기 시작을 해요. 처음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일제시대 때 재래시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양쪽에 바닥에 물건이 듬성듬성 놓여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서서 보고 이런 길이었거든요. 근데 의뢰 시장이나 이런 길이라고 하면 우측 좌측 편에 또 멀리더라도 다른 길이나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오직 그 길만 딱 보이더라고요. 우측을 돌리면 상점가 같은 게 보이고 왼쪽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한두 명씩 그 길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물건을 보다가 여긴 대체 어디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얘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 새끼인 줄 알았으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네. 야, 이거 어딘데? 어디 가는데 임마? 막 찌기 불라마 어디 가냐고! 소리를 질렀어. 보여주고 싶은 게 뭔데? 여자는 또 저를 쳐다보더니 또 쌩긋쌩긋 웃어요. 또 웃는 얼굴에 또 욕을 또 잘 못하겠더라고. 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그 어디 가는 건데 말이라 좀 해주고 따라갈게 임마 라고 했더니 또 혼자고 막 이리저리 끌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까 옛날 재래시장이 끝이 나고 한 7, 80년대 재래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아까는 다 바닥에 물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선반도 보이고 물건도 아까보다 종류가 좀 더 많아지고 크기도 좀 커지고 생기도 좀 더 있어 보이고 물건들이. 야, 시장 보여주려고 내를 배태아가까지 왔다고. 야, 오늘 좀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좀 희한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여자애가 보이진 않더라고. 저도 넋놓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다 보니까 저 혼자 걷고 있더라고요. 이씨, 당연히 모르는데 나를 데려다 놓고 어디 간 거지? 둘러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보일 뿐 이 여자는 보이질 않더라고. 나 길도 모르는데 내가 데려다 놓고 갔다 생각을 했죠. 어차피 뭐 깨면 그만이니까. 저는 이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봤으니 끝까지는 가보자 싶어서 뛰기 시작을 해요. 뛰는 것도 사람 키를 뛰어넘어서. 보통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폴짝거리고 뛰어다니면 쳐다봐줘야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느릿느릿 걷기만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이. 그렇게 이제 옛날 재래시장이 끝이 나고 이번에는 옛날 이제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자리에 딱 멈춰 섰어요. 여기가 대체 어딜까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걸어온 길을 바라보니 제 쪽으로 사람들이 걸어오잖아요. 시장인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시장이면 의뢰 상인이 있어야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상인도 없었어요. 좀 독특하죠. 그쪽가 그리고는 사람들이 걷는 모습도 좀 특이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서 조금 한번 놀란 게 이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잠든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고 얼굴은 굉장히 헬스케어, 창백하고 하지만 뭐 화가 났다거나 그런 표정은 전혀 아니고 전부 그냥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야? 눈 감고 시장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혹시 설마 아니겠지. 그러다가 웬 할아버지 노인 하나가 제 쪽으로 탁 꺾더라고요. 걷다가 우측으로 탁 꺾었어요. 나를 인지했는갑다. 그래 오케이. 이 영감한테라도 내가 물어봐야지 싶었죠. 근데 이 노인은 제 옆을 바로 슥 지나가서 한쪽 상점 앞에 있는 선반 위에 있는 신문을 하나 집어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지나가고 나서 전 다시 그 선반 앞에 섰어요. 신문이 총 3개 놓여 있는데 다 한글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노인이 집어간 신문과 똑같은 걸 하나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지금처럼 큰 신문은 아니고요. 2번 딱 접으니까 양손바닥 위에 딱 놓이더라고요. 신문 위에도 글자가 다 읽어져요. 한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 순서였는데 그렇게 느낀 이유는 왜냐면 줄이 있었어요. 한 글자씩은 다 읽어졌어요. 가, 또, 나 다 읽어지는데 또 글자 조합이 되질 않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문일까? 그리고는 또 의뢰 누군가 와서 또 다른 신문 하나 더 집어들고 또 다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가는 사람만 있고 오는 사람은 없냐? 그리고 상점인데 상인들도 없고 시장이면 왁자지 거라고 소란스러워야 되는데 여기서 떠드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막 시발시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대체 어딜까? 오케이. 일단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다시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들이 있는 상점가 쪽을 똑같이 막 뛰다가 보니까 어쨌든 이게 다 한 길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다 한 길이에요. 네네. 똑같이 계속 같은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점이 좀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어느 순간 좀 상점들이 크기도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 발걸음이
훌쩍훌쩍 사람 위를 뛰어넘던 그 걸음도 허리까지밖에 못 뛰고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은 굉장히 느리게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엄청 힘겨웠어요. 걷는 것조차도. 와, 여기 끝에까지 가면 안 돼서 그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지점까지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기 앞에 쪽에는 정말 삐까번쩍한 상점들이 막 들어서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무슨 거리 그런 것처럼 반짝반짝반짝하는 상점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아까 처음보다는 수가 더 많아졌죠. 처음엔 재래시장이든 한 대여섯 명 보이다가 10명 보이다가 지금 한 4, 50명 정도가 다 보이는데 똑같아요. 걸음으로도 다 똑같고 다 잠을 자듯이 눈을 감고 있고 마음에 드는 상점이 있으면 또 골라서 보고 있고 이제 한 발 두 발 떼는 것조차 더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건 같다. 그냥 차라리 돌아가서 아까 선착장 입구만 좀 더 확인을 하자. 아까 제대로 못 봤으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는 찰나에 어떤 한 사람한테 제가 시선이 딱 꽂힙니다. 굉장히 평범한 아웃도어 바지에 위에는 군청색 또는 되게 진한 녹색처럼 보이는 얇은 후드 바람막이 집업을 입고 있었어요. 그 후드 집업을 머리에 쓰고 줄로 목 밑에서 딱 묶은 그런 모습. 등 뒤에는 작은 등산 가방 같은 걸 메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그냥 봄날에 산책하는 등산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는데 제가 왜 멈춰 섰냐면 왠지 제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다가가 보는데 저는 몸이 굉장히 느려지고 무거워졌는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같은 보폭으로 걷다가 제일 먼저 보이는 무슨 반짝반짝거리는 장신구 가게 또는 조명 가게처럼 보이는 곳에 우측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와, 이건 확인해야 된다.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진짜 막 기듯이 하더라도 그 상점에 도착을 했고 안에 들어섭니다. 제가 몇 발자국 남겨두고 그분을 불렀어요. 저기 혹시 누구 선생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등이 약간 굽은 상태에서 그분은 천천히 모습을 돌리셨는데 순간 헉 했죠. 맞았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맞거든요. 근데 그분 역시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한 굉장히 해스한 평소에 제가 알던 그 형통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분이 분명히 맞았는데 그분의 행동이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감은 채로 제 바로 한 두세 뼘 거리에서 이리저리 뭘 찾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것, 제 위치를 못 찾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만 있더라고요, 얼굴을. 그리고는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고개를 다시 돌려서 상점 내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내가 이건 좀 실수했구나. 여기서는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설마 내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그분이 한 1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맞다면 당연히 지금 내가 부른 이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실 것도 분명하거니와 아, 내가 이건 실수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그분 등 뒤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점을 빠져나와서 다시 월단 길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걷기 시작하다가 점점 걸음은 빨라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제 쪽으로만 걸어오고 있고 저는 반대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간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둘 표정이 보이는데 이거는 정말 소름이었어요. 그 사람들 얼굴과 모습이 정말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거를 제 눈으로 보면서 제가 다 뛰고 있으니까 어쨌든 안 부딪히려고 저는 사람들하고 훌쩍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와 그렇게 시장길 다 빠져나와서 저 멀리 수평선 위에 큰 배가 5척이 탁탁탁탁 보이더라고요. 이 배가 최소한 수킬로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인데 정말 바로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고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탁 멈춰 섭니다. 그리고 또 제 첫 마디는 우와 진짜 멋있다 였어요. 수평선이 탁 있는데 배가 흔들림도 없이 똑같이 생긴 배가 5척이 딱 정박해 있는데 그리고 보통 배는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배가 특이하게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배가. 와, 내가 타고 갔던 배가 저 배인가? 아닌 것 같은데 높이는 높았는데 저 배는 낮아 보여.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편사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적인 거랑 거기서 보는 거랑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곤충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듯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아니다. 다시 가야지. 선착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제 등이랑 어깨 쪽이 지면에 닿아있는 느낌이 슬그머니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잠에서 깨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 돼. 이건 더 봐야 돼. 오늘은 꼭 더 봐야 돼였어요. 힘차게 뛰었습니다. 도착을 했고 선착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길이가 최소 100m 이상은 돼 보이는 그런 선착장이었는데 배가 3면에 딱 정박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배는 아니고요. 좀 더 작은 여객선 같은 느낌의 배가 똑같이 생긴 배가 정박해 있고 근데 아무리 작은 여객선이라도 여기는 최소 한 수백 명 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크기가. 그리고 배의 똑같은 점은 배의 선미 쪽에 남자 하나가 승무원 복장을 한 남자 하나가 의자를 하나 꺼내놓고 그 배 입구에 딱 앉아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앞에서 아무리 깐족거려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얘는 눈을 뜨고 있어요. 얘네들은. 눈 뜬 사람은 그냥 처음 봤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야야야 그냥 손을 흔들어 봐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씨 뭔지 궁금해 죽겠는데 하고 배를 찬찬히 둘러보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 한가운데. 그 배 입구 위에는 빨간색으로 글자가 빵빵빵빵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배 이름 아니면 행선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느낌은. 이건 꼭 읽어야 돼.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막 읽다 보니까 아직도 한 글자는 기억이 나요. 존이라는 글자였어요. 존. 존재할 때 존. 그 존자는 보이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조합이 되질 않아.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한 기분은 아마 분명히 빨간색 글자는 다 보이고 한 글자씩은 다 읽어지는데 통으로 읽으면 안 읽어지는 건지. 이야. 그리고 다른 옆에 배도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는데 글자는 달랐어요. 분명히. 다른 글귀예요. 세 배가 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잖아요. 너무 알고 싶은데 이건 꼭 알아야 되겠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제 오른손에는 아까 제가 쥐고 있던 신문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어요. 혹시나 100% 안 될 거지만 내가 이거를 들고 일어나면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몇 번 다시 펼쳐서 보곤 했는데 뭐 글자는 당연히 보이질 않더라고요.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배 안까지 들어가서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내린 상태인 거겠죠. 근데 좀 희한한 게 내렸으면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정박해 있는 것도 웃기고 내가 보고 온 곳이 과연 어딜까. 그렇게 제가 한참을 뛰다가 서서히 잠이 깨는 걸 느끼고 깼어요. 제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솔직히 조금 허무맹랑할 수 있고 좀 단해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정말 보고 만지고 느끼고 왔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어딜까라는 게 좀 더 궁금했어요. 이야, 재밌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승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그 메인 사연에 제가 한 마을과 다른 마을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저와 그 누나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갔던 곳은 공동묘지, 두 번째 갔던 곳은 납골당이지 않았을까. 일단 납골당은 한쪽 면이 오픈이 돼 있어요. 다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공동묘지는 우리가 갈 수는 있죠. 거기는 사람이 추모하는 곳이 맞기도 하고. 일단 느낌 자체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망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봤던 그곳은 묘지터가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갔던 곳은 잘 관리가 된, 다 똑같이 생긴 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한쪽 면이 다 오픈되어 있다고 얘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가 납골당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희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기해. 그리고 그 방금 끝에 이야기에 나왔던 강산이님이 아는 척을 했다던 그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강산이님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분 성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건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돌아가신 분이고 아주 유명한 네네. 연예인이셨고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성함 듣자마자 소름이 그때 얼마나 끼쳤던지. 저는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가시는 길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가슴 앞에서 두리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련했기 때문에 와,
이건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놀랐어요. 그때 강산이님께서 그 꿈 꾸자마자 일어나서 여기 또 갔다 왔네요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연 보냈던 곳을 다녀온 게 아니실까라고 짐작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를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너무 잊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어서 이건 그래서 제가 음성도 남겨놨었고 네. 그림은 도저히 몇 번 그려보다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혹시 그 장면들을 기억은 나지만 이제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거기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 마지막 사연에 갔던 곳. 저승 가는 길. 그렇죠. 네, 최종 목적지. 저도 중간쯤에 혹시 여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삼도천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삼도해였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어지는 부분이 아까 짧은 에피소드에 제가 푸른라이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이제 우리도 죽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삼도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작은 목선을 타고 가든지. 네. 방금 그냥 문득 생각 들었는데 그냥 뭐 상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어떤 물론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어딘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그런 타이타닉 또는 뭐 페리오 그 여행 다니는 배 있잖아요. 안에 호텔도 있고 막 크루즈. 네. 어떤 분들은 크루즈 같은 그런 엄청난 배를 타고 어떤 곳에 다다르고 근데 그 목적지가 다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 이동 수단도 다르고 레벨도 다르고 도착지도 다른 거죠. 저는 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지막 뭐 삼도천 또는 약간 여기를 갔다 왔을 때 중간에서 생각을 한 게 이래서 사람들이 노잣돈이라는 걸 챙겨주는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돈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내가 가져가고. 물론 사고 파는 개념은 없죠. 상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본 곳은. 그래서 이런 걸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중간에 좀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신문은 뭘까요 또?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저는 그게. 근데 읽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읽어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뭔지는 알겠어요. 충분히. 난독증 걸린 것처럼 지금 댓글 같은 걸 보고 있어도 글자는 다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글자가 하나로 읽혀야 되는데 안녕은 읽어지잖아요. 근데 읽어지지가 않아요. 뭐 조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단어로. 한 글자 이상은 조합이 안 돼요. 그리고 대신 가끔 한 글자씩 보일 때가 있어요. 자다가 꿈에서 뭐 어디에서든 한자가 보일 때도 있고 한 글자씩 보이는 거는 제가 기억을 다 분명히 하거든요. 이야. 얼마 전에 제 30년 전에 죽은 친구 사연 보낼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자 한 글자 딱 보였다고. 한 글자씩은 읽어지지만 단어 이상은 조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스펙타클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강산이님의 또 다음 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다음 얘기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통영 그리고 숙박업소 또는 펜션에서 봤던 애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산이님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삼바. 우와, 근데 설명으로 충분히 제 머릿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에 그 장면이 사진처럼 그림처럼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실사 영화처럼 쫙 이어졌어요. 맞죠? 그때 당시에 강산이님께서 카톡으로 거기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되게 흥분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전날 참여하셨던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빌라 이야기 있죠? 달맞이. 꿈속에서 그곳에 다녀오신 줄 알고 진짜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었어요. 저승 그런 느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무섭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안내드렸던 인터넷 끝판왕 잊지 마시고요.
인터넷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끝판왕에서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